2025년 초 대한민국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최신형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4조 원어치입니다. 전 세계가 GPU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물량을 따낸 거죠.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도 AI 강국 대열에 합류한다. AI 인프라 확보에 성공했다. 축하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 소식을 들은 AI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축하가 아니었어요. 한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PU 쓸 곳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가 GPU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GPU를 손에 넣은 한국에서는 쓸 곳이 없다니. 이건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는데 정작 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릇은 있는데 물을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AI 시대의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공 공식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를 만들 때 우리는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드리고 있었어요. 산업화를 선진국보다 150년이나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한가미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면성실하니까, 교육열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해본 상태였어요. 자동차 어떻게 만드는지, 반도체 어떻게 설계하는지, 조선소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벤치마킹이라고 부르죠. 유학생들을 보내고 기술 라이센스를 받고 선진국 제품을 분해해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을 오픈북으로 본 거예요. 답안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베껴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베꼈습니다. 베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더니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착시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벤치마킹하면 된다.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삼각현상,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벤치마킹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었죠.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놨고 메타가 라마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의 기초 알고리즘은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금융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교육은 어떻게 바꿀 건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건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아직 3년도 안 됐어요. 누가 답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기업인들은 자꾸만 뭔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중국은 뭐 하고 있어? 유럽은? 어디 가서 배워오면 안 돼? 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답을 모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50년 동안 답이 있었는데 갑자기 답이 없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열심히 일해서만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학생을 받아줬으니까 공부할 수 있었고, 기술 라이센스를 해줬으니까 배울 수 있었고, 시장을 열어줬으니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절대로 안 가르쳐줬어요. 중국이 비단 만드는 기술을 몇백 년 동안 숨긴 거 아시죠? 화약 만드는 법도 끝까지 안 알려줬습니다. 목화씨도 훔쳐와야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안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상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 기술도 나누고 시장도 열고 함께 번영하자. 특히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어요. 세계화 시대. 지난 3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하고 행복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못 팔게 하고, 중국은 히토리 수출 제한하고, 유럽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GPU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전 세계하고 협상할 때
GPU를 카드로 씁니다. 잘 보이면 팔아주겠다. 안 그러면 안 팔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MZ세대에게 150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150년 격차를 5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한강의 기적처럼 보였을 만큼 열심히 일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100배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의 행복으로 그 대가를 치렀어요. 개인 시간과 행복을 모두 포기하면서 150년이라는 시간을 극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MZ세대에게 그걸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는 주 40시간 노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에게 100시간 일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성공했던 세 가지 조건, 벤치마킹 할 곳이 있었다는 것, 선진국이 가르쳐줬다는 것,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사라진 겁니다. 자, 이제 GPU 26만 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GPU 5만 개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6년에 26만 장이 생긴 겁니다. 5배가 넘는 물량이 4년이나 앞당겨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까? 문제는 GPU가 그냥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라는 점입니다. 누가 여러분 집에 포르쉐 엔진 100개를 갖다 주면 좋겠습니까? 엔진만 있으면 뭐합니까? 차체가 있어야죠. 바퀴도 있어야 하고 도로도 있어야 하고 운전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GPU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26만 장을 돌리려면 전력으로 계산하면 원자력 발전소 2개가 필요해요. 미국 기준으로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고 운영하는데 50조 원이 듭니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한다고 쳐도 수십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GPU 수요가 약 10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가와트급 인프라가 생기는 겁니다. 10배가 넘는 용량이에요. 수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국 회사들은 수요가 넘쳐나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청해서 서버가 터졌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도 영상 생성을 몇 개밖에 못하게 제한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AI 서비스가 없어요. 전 세계인이 쓰는 AI 서비스 중에 한국 회사가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카카오 코GPT, 한국 사람들도 챗 GPT 쓰잖아요. 제미나이 쓰고요. 그러니까 GPU를 사서 뭘 할 건지가 문제인 겁니다. 인프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수요를 만들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AI 시대의 멘붕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먼저 해놓은 걸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AI는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해요. 그런데 먼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피지컬 AI입니다. 형태가 있는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만이 가진 엄청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로봇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2015년 펜타곤 다르파 휴머노이드 경진대회 한번 검색해보세요. 로봇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사람은 물병을 잡으라고 하면 그냥 잡잖아요. 로봇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병이 뭔지 알아야 해요. 그 다음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고요. 찾았다고 해도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의 각도를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해요. 그래서 로봇들이 물건 하나 짚는데 끼익끼익 소리 내면서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린애들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사냥은 절벽에서 뛰어다닙니다. 미분방 정식 안 풀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근에 로보틱스도 학습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로봇을 학습시키려고 키 173cm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십 명 채용했어요. 로봇 눈높이에 고글을 끼고 보면서 장갑을 끼고 로봇 손을 움직여줍니다. 물병 드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사 조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수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학습합니다. 챗 GPT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글과 그림과 영상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터로 학습한 거죠. 그런데 인터넷에 움직임 데이터는 없어요. 사람이 물건 짚는 동작, 용접하는 동작, 나사 조이는 동작,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야 해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해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이고 울산에 가서 배를 용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걔는 그냥 길거리 학생인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피지컬 AI로 제조업에서 로봇을 쓰려면 일반인들이 학습시켜서는 안 됩니다. 숙련공이 필요해요. 몇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숙련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 있죠.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비행기와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종이빨대 공장도 있는 나라예요. 반도체도 만들면서 김치 공장도 있습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전 유럽과 미국에 마스크 공장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중국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마스크 공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스크 대란을 해결했죠. 이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선진국들은 다 서비스업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미국에는 숙련공이 없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세우려고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 노동자들을 보냈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TSMC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 정도로 미국에는 제조업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울산 창원에 몇십 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들이 아직 있어요. 용접의 신, 조립의 달인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나사 조립하는 거, 용접하는 거, 부품 조립하는 거, 이걸 곡을 끼고 다 가르쳐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챗 GPT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피지컬 AI 데이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하고 안 주면 됩니다. 또는 잘 보이면 팔아주고 거래하면 되는 거죠. 미국은 GPU로 전 세계하고 협상하고 중국은 히토류로 협상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장인들의 움직임 데이터로 피지컬 AI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빨리 해야 해요. 숙련공들이 은퇴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50대, 60대 베테랑들이 현장에 있을 때 움직임을 기록해야 해요. 10년 후면 그분들 다 은퇴합니다. 그때는 늦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멘붕에 빠진 이유. 첫째, 벤치마킹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째, 세계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셋째, 과거처럼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피지컬 AI. 우리가 50년 동안 제조업을 유지한 게 갑자기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련공들의 움직임 데이터. 이게 다음 시대의 석유가 될 수 있어요. AI 시대에는 패스트 팔로워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것뿐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우지 않잖아요. 10번 타보고 10번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바이브 코딩 한번 해보십시오. AI로 코딩하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앱을 만들어줘요. 고양이 사진 넣고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임 만들어줘 하면 5분 만에 게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업 계획서도 AI한테 시켜보세요. 제미나이나 챗GPT 에이전트 모드 켜고 100장짜리 사업 계획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20-30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론으로 AI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직접 써보십시오. 나중에 50년 후 역사학자들이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멘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